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직접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고 비상의료 체계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제10호 태풍 산산이 상륙하면서 어제 하루 8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부평에서 퇴근길 버스와 1톤 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17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내각의 공화당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혼란 우려가 큰데 직접 병원들을 찾아가 점검했더니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의대 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자신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 병원이라든지 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병원 5곳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개 일정으로는 5개월 가까이 의료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후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환자의 수술과 진료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전공의 공백은 더 커졌고 대형 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당직 병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냈지만 진료를 볼 의사 자체가 부족해 응급실은 위기를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다음 달 추석 연휴에 가장 클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뇌혈전 의심 진단을 받은 중학생이 받아주는 상급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12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역 병원 곳곳에서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선 한 중학생이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뇌혈전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응급실에서 12시간을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검사 결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던 아들을 생각하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도 열사병으로 쓰러졌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치료가 지체됐습니다. 신고받은 지 1시간 반 만에 울산의 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당시 심정지 상태던 남성은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들이 연휴로 문을 닫아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자 정부는 다음 달 11일에서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 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기존의 응급의료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책 중 상당수는 추석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버스와 1톤 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17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일본에 상륙한 초강력 태풍 산산의 위력은 예상대로 엄청났습니다. 800mm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서 피해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건물 벽면이 뜯기고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초당 약 50m의 돌풍을 몰고 온 태풍 산산의 위력은 이동 중이던 자동차들을 뒤집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산산이 규슈 지역에 상륙하면서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엔 8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달하는 비가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いや台風やっぱ怖いですね。今災害とか本当に雨の量とかが本当に多くなっているので、どうな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本当皆さんご無事でい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NHK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 9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상륙 당시 초속 45m에 달했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오늘 새벽 초속 23m까지 약화됐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열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을 밀어올리는 편서풍이 약해져 있어 태풍의 전진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진로를 동쪽으로 꺾어 오늘 규슈 지역을 빠져나간 뒤 내일은 오사카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이번 태풍이 한반도로 직접 올라오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면 내각의 공화당원을 지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마주 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각의 공화당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했지만 국민 통합 차원의 인사를 예고한 겁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는 기후 위기 관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We have set goal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y extension the globe around when we should meet certain standards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n example. That value has not changed.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자신의 기존 가치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I spent 2 terms as the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prosecu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violations of American laws regarding the illegal passage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across our border. My values have not changed. 해리스는 남부 경합주 조지아를 방문하는 중에 CNN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경합주에서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자 버스 투어를 통해 시골 지역까지 훑고 나선 겁니다. 실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팽팽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3곳, 트럼프가 3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역시 조지아주에 TV 광고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경합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TV 토론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실무팀을 꾸려 토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논란이 됐던 체조, 이걸 홍보해온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에 기여했다는 게 수상의 이유입니다.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웰리스 어워즈에서 김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김 의원은 시민 건강 증진에 관심을 두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런 수상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주로 맨발 걷기 그리고 국민 댄조를 정책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출생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국민 댄조를 알리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댄조가 출생 장려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은 그런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스의 한 항구에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떠내려왔습니다. 그리스 당국이 지금까지 치운 물고기만 40톤이 넘습니다. 볼로스의 항구가 끝을 모르는 은빛 비늘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두 죽은 물고기들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홍수의 영향으로 민물고기의 서식지가 줄었고 결국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돼 벌어진 비극입니다. Είναι χιλιόμετρα και μάλιστα ψαράδες και αλείς της περιοχής λένε ότι πλέον δεν είναι μόνο στις ακτές, αλλά είναι και στο κέντρο του παγαστικού. 썩는 냄새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주변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그리스 당국은 물고기를 막기 위해 그물을 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높아진 온도, 불규칙한 강우량, 그리스는 최근 극한의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원인, 기후위기로 꼽습니다. 주요 수입원이 관광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죽은 물고기처럼 될 것 같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새파랗게 나타났던 프랑스 가수 기억하십니까? 어제 현지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이번엔 완전히 나체로 등장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Philippe Catherine, bonjour. Bonjour. Vous serez avec nous tous les jeudis matins cette année. Soyez le bienvenu. Je dois dire que vous êtes tout nu. Exact. Ouais. 수건으로 하의를 가린 채 등장을 했는데 자리에 앉은 뒤엔 이 수건도 내려놨습니다. 진행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카트린은 자신의 노래 나체를 옷을 입고 부른다면 좀 우스꽝스러울 거라는데요.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새파란 망사를 입고 디오니소스 분장을 한 채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Plus de riches, plus de pauvres quand on redevient tout nu. Oui. 이 노래의 가사는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살았다면 전쟁도 빈부 갈등도 없었을 거란 내용입니다. 정말일까요? 카트린은 개회식 이후 프랑스의 수치 이런 비난도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 이런 반응을 전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자사의 신차를 최대 1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보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전기차는 지상에 세워달란 내용입니다. 단지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지하에 못 대게 하는 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포비아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아파트 측에 4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지만 입주민들은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We announced already last time and confirmed today that we donate the 4.5 billion Korean won for humanitarian support. We are keen and eager to support wherever it is necessary and to help those people here affected by this incident. 추가 지원책은 자사 차량 지원이었습니다. 화재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입주민에게 최근 출시한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 동안 3만 킬로미터 주행까지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가구당 한 대씩, 제공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200으로 약 6천만 원대 세단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손 피해를 본 거로 추산되는 차량은 70여 대입니다. 추가 보상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벤츠 측이 보상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반응도 있지만 마케팅성 차량 지원으로 입마금을 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근본 대책 없이 등 떠밀리듯 내놓는 렌트 지원책에 싸늘해진 여론이 얼마나 돌아설진 미지수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교사단체가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모델이나 작가들마저 SNS 공간에서 사진을 숨기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9살 쇼핑몰 모델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300여 장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되기도 했고 전화번호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더라고요. 집 잊지 않다. 너네 집 찾아가겠다. 해외에서도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린 사진들, 전문 모델의 꿈을 이뤄줄 일종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당하게 되는 피해가 있어서 중고교생에 이어 SNS를 기반으로 일을 해온 사진작가와 모델들까지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SNS 올려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고객들이 또 유입이 되고 수입이 또 이렇게 더 늘고 하는 건데. 잘못 없이 위축되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공들여 가면서 하루를 올렸던 건데 이게 하루 만에 어떤 타의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공포는 기유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정교조의 긴급 설문에 피해가 의심된다며 참여한 교사와 학생은 2,500여 명. 이 중 자신의 사진이 불법 합성된 것을 확인했거나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아보는 등 실제 피해는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초등학생 피해가 분명히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교사들은 정부가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특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사진 한 장만 갖고도 얼마든지 불법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 명이 이들 업체를 찾았는데 미국에선 시 검찰이 업체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옷을 벗길 사람이 있습니까? 데이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홍보 문구를 내세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부추겨온 AI 업체들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 업체 16곳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o simply upload an image of a clothed woman or girl, and with the press of a button, the website can generate a highly realistic nude or pornographic image of that person, often in a matter of seconds.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만 16곳 업체 방문자 수는 2억 명에 달합니다. 시검찰청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성적 학대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등을 금지하는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검찰청이 업체를 겨냥한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맡겨두기에는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어떤 사이트에서 불법 이미지가 생성돼 유통됐는지 경로를 하나하나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 업체들의 본사는 미국 외에도 영국, 에스토니아 등에 흩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대표를 법정에 세우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사이트 폐쇄 조치와 벌금 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고려대 럭비부의 전지훈련에서 열사병을 앓다 숨진 선수와 관련해 당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치가 지난해엔 선수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을 때리고 코치 방을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벌레까지 먹이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잇따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고려대 럭비부 김모 코치가 선수들을 때리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겪은 전직 선수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코치의 빨래와 방 청소, 온갖 허드렛 일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심부름을 시켜요. 밥을 안 먹었다, 요거랑 이런 거 좀 사와라. 기피제 좀 사와라. 돈을 주면서 시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훈련과 관계없이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팔 안쪽 꼬집거나 만세하라고. 갈비 같은 데 주먹 갖다가 이렇게 한 대씩 치는데.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벌레 시체를 발견하시더니 이거 니네가 청소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청소 똑바로 안 한 거니까 먹어.
불이 난 숙소에 들어가 옷을 꺼내오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숙소에 불이 나서 학교에서 통제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뒤로 올라가면 창문으로 이렇게 넘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옷을 꺼내와라. 김 코치는 결국 지난해 10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체벌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고문밖에 안 되는. 고려대 측은 피해 선수는 무단 이탈과 체력 측정 부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선수였다면서도 당시 학교 차원에서 김 코치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가 숨진 것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올해 정기 연고전에서 럭비는 몰수패를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키움을 한 점 차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 구자욱이 연장까지 간 끝에 승부를 결정짓는 시원한 한 방을 날렸는데요. 삼성은 2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다시 선두 경쟁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삼성은 승리까지 홈런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9회를 넘어 연장 10회까지 0대0. 승부를 가리지 못한 삼성과 키움. 1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구자욱. 키움 이명종을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구자욱의 이번 시즌 24번째 홈런이자 키움과의 3연전 싹쓸이를 결정지은 한 방이었는데요. 11회 말에는 김재훈이 등판해 세 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내며 삼성이 1대0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 3위 LG와의 승차를 4경기 차로 벌리며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번 주말 상대는 1위 기아. 이 맞대결 결과에 따라 선두 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야구의 열기 요즘 뜨겁습니다. 벌써 시즌 900만 관중을 넘고 1000만 관중의 고지도 눈앞에 있는데요. 우리 프로야구 인기의 비결 홍지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냥 이 열기가 처음 느껴보는 열기여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폭염도 올림픽도 야구의 뜨거운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올해 야구장을 찾는 관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매달 5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명가의 부활을 노리는 삼성, 가을 야구의 막차를 노리는 하나와 롯데까지 전통의 명가의 치열한 순위 싸움은 팬들을 불러 모읍니다. 올해 류현진 선수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12년 만에 KBO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 야구에 입문한 팬층도 눈에 띕니다. 20대, 여성, 미혼 팬들이 특히 많이 늘고 있는데 팀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선수의 스타성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셜미디어에서 찾아보고 포토카드 등 기념품도 사모읍니다. 김영웅 선수는 뭔가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잘생겼다. 외야에서 공 던지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 가격과 치맥 등 먹거리,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즐기는 응원 문화 또한 팬들을 야구장으로 향하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 많다고 맛보시고 그 응원가 들려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PPT 저희가 야구장 같이 올려 PPT도 만들어서 이런 한국 야구를 뉴욕타임스는 록 콘서트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쌓고 승패를 떠나 즐거움을 찾는 새로운 관람 문화. 프로야구 사상 첫 1000만 관중 돌파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JTBC 홍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4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선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릉은 29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